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자, 오늘은 12월 시작되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주에 36회 시험을 대비해서 밴드 강의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날이기 때문에 조세 총론은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전체 이론 9강이라가 기출지문까지 3강, 그래서 12강이 끝나요. 그러면 다른 강론에 들어가서는, 즉 취득세 같은 거 공부할 때는 단원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지문 해설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조세 총론은 문항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1강서부터 4강까지 이론 강의 끝나고 5강째 거기에 관련된 기출지문 해설하고 또 7강부터 5강, 6강 수업하고 거기에 대한 기출지문, 7강서부터 9강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기출지문, 이렇게 해서 전체 12강으로 조세 총론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 공부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론 자료는 어제 하루 전날이죠. 어제 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PDF로 올렸으니까 출력 미리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JPG, 즉 사진으로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강 첫날 강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일기차기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첫 번째 1편. 자, 모든 기본서에는 1편, 2편,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 1장은 조세 총칙이에요. 그래서 조세 총칙하면 뭐냐?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조세가 뭐죠? 세금을 걷어가는 것, 거두어가는 세금을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기존에 공부하셨어도 전부 처음 하는 걸로 검주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학습하는 방법은 먼저 강의에 집중하시고 자료 보시면서 집중하시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어느 출판사, 어느 교재가 됐든 간에 조세 총론에 제가 수업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줄치고 반복해서 보시면 완벽한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장 조세 총론은 크게 5절로 나눠서 제1절 조세의 개념 및 분류,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최근에 33회, 30회까지 출제가 됐고요. 30회하고 33회에서는 부동산 학계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조세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제2절로 넘어가서 조세 관련 정의, 용어에 대한 정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를 알고 있어야, 일부러 암기할 건 아니지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뒤에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3절에 가시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사유. 여기서 35회 시험에서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중에 하나인 소멸 사유 중에서 제척 기간하고 소멸 시효가 있는데 그 중에 소멸 시효가 있는데 그 부분 35회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4절에 가서는 세금,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 못했어요. 그럼 채권자가 강제로 채무자 부동산 법원에 경매로 처분하겠죠. 아니면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 못 냈어요. 세금 못 낸 걸 체납이라고 해요. 밀린 세금에 대해서 안 내니까 압류를 해서 한국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걸 공매라고 해요. 그럼 경매 처분되거나 공매 처분되면
낙찰대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세금이 먼저냐 아니면 전세권, 저당권, 일반 채권이 먼저냐 이 순위가 정해져 있고 세법은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데 너무 억울해.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그게 항의하는 게 불복 절차. 그래서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회 시험에서는 4절에서는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세금이 먼저냐, 일반 채권이 먼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문으로 물어봤고요. 마지막 5절에는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서류의 송달, 이렇게 해서 5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1절, 2절, 3절, 4절, 5절 중에서 3절서부터 5절까지가 우리가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많이 지금 출제되는 경향 보니까 출제 횟수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3, 4, 5절은 필수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중에 오늘 강의는 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은 두 문제가 출제되죠. 시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세의 정의, 특징, 도대체 세금이 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과세의 주체가 누구냐? 두 번째는 세금을 걷어가는 목적, 걷어가는 세금을 조세라고 그랬는데 걷어가는 건 누가 걷어가느냐? 과세의 주체. 그리고 왜 걷어가느냐? 과세의 목적. 그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갈 때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리고 세금을 걷어갈 때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강제로 걷어간다. 그래서 무보상성. 그리고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일시납부가 아니라 단원에는 분할납부도 있고 물납도 있죠. 이렇게 크게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죠. 첫 번째 과세의 주체. 그러면 과세권자가 뭐예요?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은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둘로 나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의 주체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고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인데 여러분 앞으로 세금을 내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권리 부과권.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네? 그럼 절차에 따라 압류, 강제로 뺏어가야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과는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고 걷어가는 건 징수. 내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걷어갈 수 있는 권리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얘기야.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고 걷어가는 징수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놓냐? 앞으로 국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은 지방세. 이렇게 해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진다 이 얘기고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목적이 뭐야? 목적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다. 재원 조달을 목적.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물론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세금마다. 예를 들어서 부가 노력의 대가 없이 세습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즉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이 대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죠. 부의 세습, 이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또 소득, 재분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 걸어다가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다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소득 재분배 차원의 목적인 소득세라는 것도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세금의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세의 목적하면 하나,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세금은요, 조세 법률주의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이 막강한데 임의대로 부과 징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세권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 있죠. 세법에 요건이 있어요. 과세 요건.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과세 요건이 중요한데, 과세 요건은 뭐냐?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기 위해서는 법에 4가지 요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충족했을 때만 내라고 하고 걷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에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그게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고요. 누가 세금을 내야 될? 그건 정해놔야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 표준이 정해져 있고 몇 퍼센트로 하라 이렇게 법에 비율이 정해져 있죠. 세율. 이 4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그죠? 예, 이걸 충족했을 때만 부가징수권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요건을 충족했으면 납세 의무자, 개인, 법인, 단체 등한테 세금을 내라 하고 걷어가는데 이때 개별적 반대급부가 없다. 보상 약속을 하지 않고 걷어간다. 세금을 걷어갈 때 당신이 세금 내면은요, 당신이 필요한 거 뭐야? 해결해 줄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고요. 모든 세금은 금전 납부, 돈으로 납부하라. 그것도 일시납부가 원칙이에요. 돈으로, 금전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내라. 그런데 예외로 납세 의무자 손익을 고려해서 물납이 뭐죠? 부동산 등 물건으로 세금 낼 수도 있고 한꺼번에 보내면 나눠낼 수도 있는 분할납부 이런 제도가 예외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 요건 알아야 돼. 물납이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우리나라 세금 24가지 세금 중에서 물납이 딱 되는 건 2가지예요. 재산세예요. 재산세는요, 가지고 있는 재산 외에 돈이 없어. 그럼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속,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100층짜리 빌딩 받았어. 그럼 빌딩 받은 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상속받은 그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이건 시험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다른 건 없는데요. 그리고 분납은 세금마다 거의 다 돼요. 나눠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분납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재산세 대표적으로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 일정 금액을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납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부할 때 공부할 거고 분납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부할 때 하고 종부세 공부할 때도 하고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분할납부 강론에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런 세금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3가지. 과세의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과세 요건 4가지. 무엇을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누구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할 거냐?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요거하고 또 물납이 가능한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번에는 세금을 분류할 때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금은요, 그게 2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라고 그래요. 국세. 근데 국세의 특징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개별세법이에요. 개별세법. 그래서 일세법, 일세목 아니면 일세목, 일세법. 이 얘기는 뭐냐? 세금 하나에 법이 하나로 되어 있다. 법 하나에 세금 하나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내라고 하는 거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이런 식으로 법 하나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세법, 일세목 또는 일세목, 일세법, 이렇게 개별적인 세금으로 법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전체 24개 중에서 13가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13가지가 있는데, 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은 크게 둘로 구분해요. 하나는 보통세라는 게 있고 목적세로 구분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국세 중에 보통세 하면 뭐냐? 뭐가 보통세냐? 일반 경비에 사용하겠다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가가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 일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목적세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 때 특정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그 목적 사업에만 충당, 메꾸겠다,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세로 가서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보통세는 그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또 구분하는데, 이건 자들이 이론을 정리할 때 구분하는 내용이지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할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세금에 대한 용어니까 보세요.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담세자 이렇게 얘기해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담세자, 그리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다 묶어서 납세자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다 일치한다, 이런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소득세는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이게 직접세예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세금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하는데, 공부할 건 아니에요. 간접세 용어 반대죠.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납부해야 될 의무자가 별도로 있는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같은 거예요. 재원을 공급할 때 용역을 제공해서 공급할 때 공급하는 자가 세금을 납부를 하는 거고, 그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음료수를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1,000원의 음료수 대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1,000원을 주고 음료수를 구입합니다. 그럼 세금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왔잖아요. 소비자가 부담하죠. 담세자. 그리고 납부는 슈퍼 사업자가 물품 대금 중에 세금은 따로 빼가지고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죠.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건 소비자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관련 없으니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의 직접세, 대표적으로 소득 있는 사람이 소득세 부담하고, 법인, 돈을 벌었으면 법인의 이름으로 세금 내라,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부담하라,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라, 이런 세금이 직접세로 되어 있고, 간접세는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이런 것은 세금 부담하는 사람 따로 있고 납세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간접세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몇 개예요? 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13가지인데, 지금 13가지인데 10가지 나왔잖아요. 자, 거기에 우리 참고로 목적세가 3개 있어요. 자, 목적세는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교육세.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 농어촌 특별세.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수립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목적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 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할 거 첫 번째 소득세 알아야 돼요. 소득세는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소득하고요.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 그게 소득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소득세는 뭐다? 국세다. 국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니까 요건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가가치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 목적세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낼 때 따라가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소득세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정부 종합부동산세도 국세다. 농어촌 특별세도 국세다. 그럼 국세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 국세청 산하 세무소다. 세무소 갈 일이 있다. 이게 국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지방세. 그러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근데 이 지방세는 특징이 통합세법, 무슨 말이에요? 법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 여러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구체적으로 13가지 세금이 있어요. 24개 중에서. 그러면 국세 빼니까 지방세는 11개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 11가지 세금이 법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에 11가지 세금이 다 기재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는요. 지방세법 이를테면 1조부터 22조가 취득세거든요. 그거 공부하고. 그리고 23조부터 33조까지가 등록면허세거든요. 그거 공부하고. 재산세 공부할 때는 104조서부터 134조까지가 재산세예요. 이렇게 지방세법의 일부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는 그게 역시 보통세와 목적세, 국세랑 같죠. 뜻이 보통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경비에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 그리고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 사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세는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혼동되는 것이 있어요. 자,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을 특광도 도세라고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을 시군구세 또는 시군세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걷어가는 세금을 묶어서 도세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인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을 시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은 여러분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갑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역시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에서 특별시, 광역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구세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이 있는데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시, 광역시로 가요. 그런데 일반 도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중복이 되죠.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의 자동차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고 경기도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도세가 아니라 시군세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 게 바로 공부할 것이 등록면허세예요. 등록면허세는요.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군세다 그런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도지역에서는 도세예요.
무슨 말이에요? 도세라는 얘기는 자, 등기 등록할 때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되는 등록면허세는요,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경기도도 들어가요. 경기도 도세니까.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안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군세,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강남구청으로 가고,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경기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등록명세는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는 시군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목적세까지 합쳐서 지방세는 전체가 11가지 세금인데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걷어가는 세금인데 이거 11가지 세금 다 공부할 거 아니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으로 들어가는 도세다.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 도세지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뭘로 간다? 자치구로 간다. 그거 섞어져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도세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재산세, 요거죠.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거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 시설세는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낼 때 따라가기 때문에 관련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표시된 거 5개, 취득세는 특광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구, 도세와 자치구, 재산세는 시군구, 그리고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세금은 정리를 하시면 되고 다른 것까지 암기하거나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러면 네 번째, 앞에서 정리했던 조세 수입 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용도에 따른 분류 앞에서 언급했어요. 목적세죠. 그래서 24가지 세금 중에서 보통세가 19개, 목적세가 5개. 그래서 보통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저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산안 편성. 그런데 목적세는 뭐냐?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세금이 목적세. 그래서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목적세는요, 첫 번째, 이거 별도로 암기 안 해도 나와요. 농촌이나 어촌을 층하고 개발하는데 그건 뭐야?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두 번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만 사용하겠다? 그럼 교육세. 그리고 세 번째,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 환경 정책에 사용하겠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정책에 사용하겠다. 지방교육세. 지역마다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지역자원 시설세.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농어촌 특별세가 뭐냐,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이나 어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돼. 농어촌은 국가가 관리한다. 교육도요,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그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 시설물은 누가?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는 국세다 얘기예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이 2가지는 지방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적세 5가지를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하는 게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만 알면 돼요. 목적 필요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목적세인데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할 거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독립성 여부라는 건 무슨 말이냐? 세법에 과세 요건이 있죠. 네 가지.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야지? 누가 세금 내야 돼? 어떤 걸로 계산해야 돼? 몇 퍼센트로 해야 돼? 이와 같은 과세 요건을 세원이라고 그래. 이것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각각 세금 계산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 세금이 독립세예요. 독립세. 다른 세금하고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세원, 과세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세금 계산하라 이거죠. 그런데 부가세가 문제죠. 이거는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법에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 마트에서 어떤 제품을 사면 상품을 사면 경쟁하기 위해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걸 그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할 건 독립세, 독립자도 꺼내지 말고 우리가 공부할 건 부가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가세는요,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세 그러면 자, 먼저 독립세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독립세 21가지 중에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할 건 부동산 취득했을 때 등기하는 거 취득세,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보내요. 재산세.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국가가 종합부동산세 걷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이 버는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5가지였다. 부동산세법은. 그런데 이 중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거 보유과정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인데 이거 세금 낼 때 따라가는 세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득세 낼 때는요. 누가 따라가?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죠. 농어촌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거.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취득세 낼 때 따라가요. 그럼 등록면허세 낼 때도 두 가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재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는 따라가지 않는데 지방교육세만 따라가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세금이 따라가고 지방교육세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는데 지방교육세는 따라가지 않아요. 자,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이 분석을 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등록면허세 낼 때 따라가고 재산세 낼 때 따라가니까 맞아. 이해가 가. 아,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낼 때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아니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인데 왜 지방세 낼 때도 따라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요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인데 재원이 늘 부족해. 그래서 국세뿐만이 아니라 지방세 낼 때도 따라서 낸다.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리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인데 재원이 너무 적으니까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 낼 때도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관련 없지만 나머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말고요. 담배 소비세나 레저세 이런 거에도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니까 국세만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바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부가세는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다. 왜? 취득세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고 등록세 문제에서 부가세 물어볼 수도 있고 재산세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종부세 낼 때 부가세가 뭐냐 양도소득세 부가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분리를 해보면 농어촌 특별세는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관련이 있어요. 그죠? 취득할 때 여기 따라가니까. 그리고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니까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다. 양도소득세에 따라가니까 양도 과정에도 관련이 있다. 그죠? 그런데 지방 교육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하는데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는데 양도 과정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가세 부분 있죠? 요거 정리하시고 특히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줄 시작되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우리 그리고 36개 시험을 준비해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하고 지나가죠. 자, 준비되셨죠? 다 같이 화이팅!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